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리튬 관련주들의 강세도 함께 이어지고 있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품으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뉴스들 아마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 둔화로 인해서 리튬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반토막이 났다.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50%가 넘게 빠졌다라는 뉴스부터 해서 국내 K배터리에 대한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다. 이미 중국은 재고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내용들까지 뉴스로 쏟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리튬 관련주들, 뭐 금양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종목군들,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다 엄청난 강세를 보였죠. 즉 리튬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부터 리튬 다음으로 천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4월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이 주식이 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재고 자산 추이입니다. 2020년이 이제 회색깔이고 22년도로 갈수록 빨간색 걸로 바뀌는 건데 22년도에 대한 재고가 어때요? LG엔솔은 7조, 삼성 SDI는 거의 3조, 그리고 SK온도 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즉 대략 한 14조에 대한 재고가 쌓여 있다. 즉 이게 문제다라는 게 현재 기사에 대한 핵심이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은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선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후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K배터리에 대한 수주액이 1000조를 넘었다라는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즉 지금 여기에 쌓여있는 재고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K배터리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처럼 연출이 되어 있죠. 빠른 속도로 미국과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K배터리 기업 3곳이 가진 재고가 현재 14조 원에 육박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자 배터리 과잉 생산 상태로 놓인 중국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국 내에서 내수 경제로 인한 생산량이 늘어났던 거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이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배터리 과잉 생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기업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 이 배터리 산업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ATL보다 현재 누적 수주액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해에 가격이 치솟았던 시기에 구입한 원자재로 만들어진 그 배터리가 최근에 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진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즉 우리가 작년에 비싼 가격의 원자재를 사서 배터리를 만들어 놨는데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계약할 때는 현재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2020년도에 킬로그램당 16.4달러에 샀었는데 지난해 기준에서는 43.9달러에 매입을 하면서 2년 만에 재료비가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리튬에 대한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리튬이 정말 돈이 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 작년에 영업이익 50%씩 갖고 가면서 엄청난 실적이다. K배터리 성장세가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 K배터리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50%였는데 중국 리튬 기업 중에서는 순이익이 1000% 넘게 폭증한 기업도 있습니다. K배터리사들은
전기차 호황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에서 60%가량 상승을 했는데 중국 업체들은 순이익이 최고 1000% 넘게 폭증합니다. 사실 50%에서 60%가량 상승한 것도 엄청난 거죠.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 리튬 공급사인 텐치 리튬이 순이익 잠정치가 2021년도보다 1000에서 1132% 늘어난 4조 2천억에서 4조 6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배터리 3사가 지난해 1에서 3분기 동안 소재 부품을 구입하는 데 쓴 비용이 21조 1천억 원으로 거의 각사 누적 매출액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소재 이런 것들은 정제 리튬에 대한 점유율을 누가 잡고 있어요? 60% 수준을 중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챙겨오기 위해서 너도 나도 리튬 사업에 현재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리튬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 전 세계 배터리 기업들 생산을 위해서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있죠. 자,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의 리튬 채굴도 증가하고 배터리 생산 능력도 같이 급상승했는데 문제는 이 생산한 거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평가가 현재 평가입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달에 톤당 60만 위안, 1억 1,4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던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30만 위안 아래로 떨어져서 한 5천만 원대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낮은 거는 20만 위안에서도 현재 거래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폭으로 낙폭했다는 사실 주목해 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구라고 했죠? 중국이라고 했죠.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끝나면서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고요. 거기에 따른 현상으로 시장 성장에 따른 가격 상승은 향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미국과 유럽이죠. 미국과 유럽에서 내연기관차를 기피하면서도 전기차를 선호하는 분위기지만 수요가 공급을 현재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게 현실입니다. 왜냐면은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적인 부분도 있죠. 안전적인 부분도 있죠. 이러한 복잡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유럽에서 먼저 칼을 빼들었죠. 바로 EU가 2035년 자동차 CO2 배출 폐지 승인을 합니다. 리튬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EU 국가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 28일에 2035년 CO2 배출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는 블록의 법률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아니 2035년이면은 한참 남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합의된 법안에 따르면은 35년부터 판매되는 신차는 배출량이 아예 제로여야 되고요. 2030년도부터 즉 앞으로 7년 뒤에는 21년 비해서 배출량이 50% 이하, 55%에 대한 감소가 기준 조건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IRA도 그렇고 EU의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의 힘으로 전기차의 시장 침투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금 이미 10%전 세계 전기차 자동차 판매량의 10%가 전기차인 정도로 침투율이 상당히 빠른데 이게 더 빨라질 전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결국에 지금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매량 감소는 단기간에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다시 보조금 정책을 꺼내던가 아니면은 정말 전 세계가 내연기관차를 기피하고 전기차로 넘어가려는 흐름이 세계적으로 퍼져야지만 다시 원래대로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여기에 대한 하락은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의 보급률 증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확보 기업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근데 지금 리튬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리튬 광산, 리튬 염호, 폐배터리 등등등 다양한 곳에 힘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결국에는 리튬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즉 우리가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산업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리튬은 미래에도 공급 부족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성입니다. 자, 이게 보이는 거는 가장 밑에 있는 거는 가동 중인 광산, 그 위에 녹색깔은 뭐예요? 유망한 신규 추출, 그 위에는 가능한 신규 추출, 그 위에 재활용입니다. 즉 재활용 리사이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거는 25년도부터 30년도, 35년도 가면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가동 중인 광선은 어때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결국 2025년도 이후에는 광산에서 캐낼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도부터 신규 추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 수많은 국가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가능한 신규 추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겠지만 30년, 35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리튬의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는 사실 조금 배부른 소리고요. 본격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은 리튬의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 문제 자체가 지금 임박한 건 아닙니다. 2030년도 그리고 2035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리튬에 대한 수요 부족 얘기가 나올 거고요. 결국에는 리튬에 대한 재활용 프로젝트, 즉 리사이클링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수준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2030년 리튬의 공급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약 4% 정도 부족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2030년도에 4% 부족한 건데 31년, 32년, 35년, 40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는 사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리튬이 정말 부족하겠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첫 번째 근거는 전 세계에 분포된 매장지에서 추출되는 리튬의 양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땅바닥에 깔려 있는 이 리튬들을 우리가 그 수치를 보면서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석유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10년, 20년, 50년 쓸 게 아니라 100년, 200년 향후에 계속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그 리튬이 그 양을 전부 다 해소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리튬 원석을 배터리에 사용화되는 화학물질로 정제하는 역량을 누가 갖고 있어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칠레랑 중국이 그 역량을 독점하고 있었죠. 지금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이 다양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극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공급 사슬의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인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서 대두됐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막 13%까지 치솟았죠. 지금 미국이 5%, 6%만 가도 벌벌 떨고 있는데 유럽은 그 두 배치까지 쭉쭉쭉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극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바로 이 에너지의 문제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성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리튬에 대해서 국가별로, 기업별로 투자 전략이 조금씩 달라요. 어떠한 국가들은 이거 리튬 한계가 있다. 리튬이 아니라 다른 이 소재를 넣어서 상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한 번 살 때, 사용할 때 더 오래 사용하는 리튬에 대한
수명도 늘리고 2차전지에 대한 수명도 늘려주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주행거리도 넓혀서 지금 당장은 기술력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전략을 잡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리튬을 대체한다는 기업은 어디예요? 바로 중국이죠. CATL이 1회 충전으로 1000km를 갈 수 있는 리튬, 니켈 등 값비싼 광물을 대신해서 나트륨을 이용하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을 준비하고 있죠. 올해 하반기에 상용화를 개발을 공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배터리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만큼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클 수밖에 없겠죠. 1000만 원 정도 가격 경쟁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1000만 원 수준이면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개발 전망을 본다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거와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빅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시 그거를 개선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 메리트를 위한 전략을 지금까지 많이 써왔고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 어때요? 하이니켈 배터리를 시작으로 에너지 밀도 혹은 수명, 주행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해 왔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거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략이 앞으로 전고체, 물론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되면 정말 좋고요. 상용화된다고 했을 때 경쟁력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상 상용화의 거리가 있는 이러한 전략보다는 우리나라 전략을 통한 국내 시장의 수혜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럽,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재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는 K배터리의 개발 및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혜주들을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K배터리에 대한 산업 방향성에 맞춰서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 연구진이 리튬 금속 2차 전지 수명을 세계 최고 수준인 6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보호막 개발을 성공합니다. 개발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보다 훨씬 더 상용화에 가깝다는 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연구팀은 리튬 표면에 기능성 고분작 방막을 100나노미터로 얇게 입혀 침전물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를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리튬 황전지, 리튬 공기전지와 같은 차세대 2차 전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리튬의 음극의 사용화가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수 시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CATL에 비해서 압도적인 수주 물량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K배터리가 현재 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방향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특히나 4월달, 5월달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주목받는 이때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움직였죠. 리튬 관련주들 움직였죠. 그 다음으로는 주행거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행거리, 그리고 배터리 수명 기술과 같은 향후의 기술력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국내 K배터리의 사업 방향과 가장 잘 맞고 현 시장에서 특히 4월 달에 높은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용 전해질 소재인 이 LiPF6 그리고 반도체용 특수가스인 C4F6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고요. 얘네가 불소를 기반으로 한 냉매가스와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리고 2차 전지 재료 및 자동차용 냉매가스를 생산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오늘자에 통과했던 K-칩스법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장이 주목받았을 때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어제자 시장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4월 달에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은 대성하이텍입니다. 이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3세대 코일링 방식인 MSO 코일은 코일을 제작하여 스테이터를 더 많이 채우고 더 높은 단면적을 가질 수 있게 해서 모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모터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주행거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즉 전기차에서 주행거리가 갖는 의미가 큰 만큼 주행거리가 30%나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에서 부품을 오랜 시간 절삭 가공 작업을 해야 돼서 이게 제작 단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새로운 기술로 가공 시간을 6분의 1로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원래 이 작업을 하는데 1시간이 걸렸으면은 이 작업을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어요. 즉 당연히 거기에 따른 제작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강점이 앞으로 주가에 반영이 됐을 때 본격적인 상승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에디슨 모터 등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 개발로 LG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협력사에 대량으로 상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즉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고객사들이 탄탄하게 잡혀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꾸준한 실적에 대한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전기차 시장에서 그리고 K배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 산업과 관련된 로봇 섹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제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의 시청자분들께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해당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의 흐름부터 로봇 산업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잘못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 후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 설치 버튼이 있어요. 100% 무료 설치고요. 설치하면 또 개인정보 적어되는 거 아니냐? 개인정보,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컨텐츠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하단부에 있는 상반기 로봇 섹터 총 정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스크롤을 내리셨을 때 로봇 섹터 총 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단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장전 급등 뉴스는 장 시작 8시 30분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봐야 되는 이슈 그리고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30일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혹은 칩수법에 대한 내용들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이러한 이슈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주 완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 그 강한 이슈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이 관련주는 왜 이 테마의 형성이 됐는지를 여러분들께 업로드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꼭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준비된 내용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내용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